네, 이제 우리 시장은 하반기로 진입을 했습니다. 하반기 시장 안에서 복병은 무엇이고 꼭 알아야 할 투자 포인트 무엇일지 오늘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SK증권 최석원 리서치 센터장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이 이제 하반기로 진입을 하면서 더욱더 날카로운 전략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현재 구간 어떻게 좀 바라보세요? 예, 어쨌든 주식 투자자라면 큰 흐름에서의 지금 상황이 어느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잘 알아야 되겠죠. 뭐 일단 이 제일 중요한 건 이 1월까지 나타났던 유동성과 경기 확장, 뭐 이 두 가지 힘에 의해서 모두 함께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시가 올라가는 이런 기간은 이미 지난 거에 대해서는 뭐 모두 다 인식을 하고 계실 거고요. 이제 그 부분들이 3월까지는 굉장히 이 시장을 두려워하게 했어요. 그래서 금리도 많이 오르고 그거에 따라서 시장도 좀 출렁이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지금까지도 그 여파가 계속 이어지고는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는 건 물가가 좀 올라가고 이렇더라도 유동성에 급속한 어떤 흡수라든지 그런 데에 대한 우려는 좀 줄어들면서 전반적으로 증시가 수익률에 대한 기대폭들은 좀 줄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을 이어가는 구간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유동성이 받쳐준 이 증시 상승은 좀 지나갔습니다만 그래도 좀 상승세가 좀 지금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반기에 좀 주의를 해봐야 될 복병들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게 있을지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뭐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골디락스 장세가 이어질 거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어떻게 보세요? 네, 골디락스라는 게 참 어찌 보면은 증시 입장에서 봐서는 제일 바라는 바고 또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결국은 경기 확장세가 유지될 거냐는 문제예요. 다들 뭐 물가도 얘기하고 또 통화당국의 정책도 얘기하는데 우리가 물가나 통화당국의 정책을 우려하는 건 뭐냐면 그런 데 있어서의 어떤 그 부담 해소 과정이 경기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은 기업 이익이나 이런 쪽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반기에도 계속 경기가 확장세에 놓여 있을 거냐가 제일 중요한 이슈인 것 같고 지금으로서는 그거를 이렇게 되꺾을 만한 뭔가 큰 부담이 있어 보이진 않아요. 기본적으로 경기 회복은 내년도 상반기 정도까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내년도 상반기까지 이어지면서 우리가 아마 여러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이제 그런 이 저점으로부터 회복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중간 이상의 경기 확장 국면이 넘어가게 되면 이거를 우리가 좀 이렇게 좀 완화시켜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과열이 될 수도 있죠. 이제 그런 과열이 나타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좀 해보는 게 더 중요하지 사실은 하반기에 경기가 둔화될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 예단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네. 경기가 확장된다면 증시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기본적으로 좀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일단 뭐 미국의 5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급등을 했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테이퍼링에 대한 부담도 크고요. 네. 시장을 그렇게 막 긍정적으로만 보기에는 우리가 좀 부담스러운 게 분명 있거든요. 어떻게 예, 좀 그렇습니다. 바라보세요? 뭐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 제일 문제는 결국 물가잖아요. 그러니까 물가를 잡는다는 거는 우리가 이거를 그냥 냅뒀다가는 이게 나중에 제대로 잘 통제가 안 돼가지고 이 자체가 경기에 대해서 굉장히 큰 타격을 준다거나 왜냐면 우리가 물가가 올라가면 사람들이 물건을 안 살 거잖아요. 네. 그리고 또는 이 물가가 오르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연준이 이 액션에 나서서 좀 빨리 유동성을 흡수하는 전략을 취하지 않을까 뭐 이런 걱정이겠죠. 그리고 사실 5월 물가 상승률은 수준으로 봤을 때 진짜 높았어요. 네. 네, 저희들도 이 정도까지 높아질 거라고는 보지 않았었습니다만 몇 가지의 그 병목 현상들도 같이 섞이면서 굉장히 높았고 이게 계속돼서는 안 되죠, 사실은. 근데 다행스럽게도 이런 부분들은 좀 한 3분기를 고점으로 해서 좀 완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물가가 지금 오르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예를 들면 뭐 중고차 가격이 이번에 영향을 많이 미쳤잖아요. 그런 것처럼 코로나19 이후에 소비 패턴들이 좀 변했는데 그거에 맞춰서 우리의 기업들은 대응을 하지 못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우리가 이제 폭넓게 보면 병목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갑자기 만들어야 되고 갑자기 물건을 구해야 되고 원자재를 구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었다면 이미 한 달 전 정도부터는 원자재가의 상승은 속도가 확연히 둔화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가를 뭐 예의주시해야 되고 뭐 계속 바라봐야 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막 너무 심각한 물가 상승이 경기를 이렇게 수축시키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거다. 이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물가 상승에 대해서 걱정 크게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원자재 가격도 2분기 초에 고점 찍고 조금씩 밀려 내려오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서요. 좀 차분하게 시장 바라봐도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센터장님, 미국 바이든 정부의 증세 부분도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증세 부분이 시장에서 좀 노이즈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어서요. 어떻게 예, 보세요? 작년부터 뭐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많은 분들이 그 부분을 지적을 해왔고 사실은 이제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에 어느 시점에 그거를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실제로 정책으로 이어 나갈까 이제 이거에 대한 관심도 높았습니다. 당연히 이 주주는 세금을 떼고 난 다음, 법인세를 떼고 난 다음에 이익을 나눠 갖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법인세를 높이는 거는 사실 주주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게 반가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결정이 내려지는 시기가 되면 사실은 시장도 조금 출렁일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 정부가 그걸 가져와 가지고 뭐 할 거냐는 거죠. 네. 뭐 이제 적자가 워낙 많은 상태에서 적자를 좀 완화시키기 위한 방식으로 그거를 하고 있는 거긴 한데 어쨌든 정부는 지금 계속해서 돈을 쓰려고 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이 인프라 투자를 비롯한 많은 부분들이 지금 이제 진행되기 전 단계예요. 그래서 그거를 세금을 걷어서 돈을 쓴다고 생각해 보면 그게 어느 방식으로 흘러서 누구한테 들어갈 거냐 결국은 가게를 통해서 기업으로 가든 아니면 기업에 직접적으로 가든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용되는 방식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실제로 수혜를 누가 받게 되고 내는 사람 따로 수혜 받는 사람 따로 이렇게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네.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그게 결국은 다시 경제 내에 투입되면서 사용돼서 기업으로 들어가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보면 노이즈는 좀 단기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 자본이득에 대한 세금을 걷는 거는 주로 이제 부자 증세이죠. 그래서 좀 자본이득이 많이 난 사람들에 대한 이 세금을 걷는 거기 때문에 사실 소비 성향이 그분들은 워낙 낮기 때문에 큰 어떤 경제에 충격을 미치지는 않을 거로 보고 또 한 가지는 자본이득이라는 게 뭐 주식에서만 생기는 게 아니라 모든 자산에서 생기는 거니까 사실상 모든 자산에 대해서 자본이득을 유사한 형태로 매긴다, 자본이득세를 매긴다 그러면 이 자산별 어떤 이 세후 실질 기대 수익률할까요? 그런 거에 대한 큰 변화는 없어서 자금 이동이 그것 때문에 크게 일어날 것 같지는 않아요. 네, 크게 봤을 때는 결국 이 세금들이 기업으로 흘러 들어가서 시장 속에서 그렇게 큰 충격은 없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럼 센터장님, 올해 초 아까도 말씀해 주셨듯이 유동성 장세가 좀 증시 버팀목이 되어줬고요. 실적 장세, 코로나 기저효과 받쳐줬는데 이제 3, 4분기는 좀 어떻게 흘러갈까요? 실적 장세 이어질까요? 네, 실적 장세 큰 흐름으로 보면 실적 장세인데 네. 이제 실적을 내는 기업들 그것도 이제 특히 서프라이즈를 내는 기업들이 조금 바뀌겠죠. 지금까지는 어찌 보면은 그 코로나19 이후에 제품 소비가 늘어난 쪽에 기업들이 수혜를 받다면 이제부터는 오프라인 활동 쪽으로 사람들의 소비가 이동해 갈 거예요. 그것도 아주 보복적인 형태로 이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쪽에 있어서의 실적 장세가 전체 시장을 조금 뒷받침하면서 끌어주는. 단지 우리나라 같이 제조업 중심의 국가들은 이제 그럴 때 상대적으로 조금 지난번 그 경기 확장 초기의 상승보다는 좀 실적 장세라는 거에 어떤 힘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좀 주의를 해야 되겠죠. 네, 실적 장세이긴 하겠지만 그 안에서 봤을 때 코로나로 눌려있던 보복 소비주들 좀 눈여겨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성장주냐 가치주냐 의견이 참 분분한 상황이에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카카오가 좀 의미 있는 반등을 보였고요. 어떻게 보세요? 성장주, 가치주 딱 이렇게 무자르듯 보기에는 어려운데 네. 센터장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네, 굉장히 빨리 지금 그게 움직이고 있고 특히 외국인들을 중심으로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외국인들은 이미 금리 때문에 성장주에 투자했던 시기에서 제조업 쪽, 그 다음에 다시 서비스업을 지나서 다시 성장주 쪽, 네. 뭐 이런 식으로 벌써 이제 가고 있는데
사실은 그건 이제 굉장히 빠른 글로벌 주요국들의 어떤 경기 전환 패턴하고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금리의 하락, 이 부분들이 좀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는 최근에 나타났던 금리 하락이라는 게 이게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기엔 좀 어려워요. 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나타나고 있는 단기적인 어떤 성장주의 움직임들은 금리 떨어지면서 나타났지만 향후에는 다시 좀 흔들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결국 네. 우리가 좀 믿고 가야 될 부분들은 그 경기 회복에 맞춰진 것들. 그래서 가치주 중에서도 사실 그동안 제조업체 쪽은 또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말씀드린 대로 그 보복적인 어떤 야외 활동 때문에 나타나는 그 수혜들을 받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이제 뭐 최근에도 벌써 나타나죠. 화장품, 뭐 네, 여행 뭐 카지노. 다 나타나는 것처럼 이제 그런 것들이 아마 지금 생각한 것보다 조금 더 실적들이 나아지는 방향으로 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장 현명한 답변은 사실 뭐 성장과 같이 나누지 않고 균형을 이루는 이 투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하나 더 질문 들어가 볼게요. 여름부터는 현금 부자 돼야 된다, 그러니까 현금 비중 확대해야 된다 이야기도 많고 아니면 매수 타이밍이다, 지금 들어가야 된다 이야기도 있는데 어느 쪽에 포커스 두세요? 그 투자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딱 무로 자르듯이 네. 이 현금만 들고 있다가 또 증시에 들어갔다가 참 맞출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도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보통 말씀드리는 건 본인의 자산 중에서 주식에 투자할 만한 이 부분들, 비중들을 이렇게 중립적인 비중으로 놓는 거죠. 거기서 이걸 좀 높일 거냐, 조금 줄일 거냐 그런 의사결정들을 내리는 게 이제 좋은 전략일 거라고 보고요. 지금 여름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경기 확장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주식 비중을 줄여놓는 상황은 아니에요. 혹시나 줄여놨던 분들은 그거를 다시 적어도 중립 정도로는 올려놓는 게 좋은 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대신에 우리가 그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지난번 우리 그 코로나19 딱 생기고 주가가 크게 떨어졌을 때 그리고 정책을 엄청 쓸 때 이럴 때는 저희가 숏캐시라는 얘기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현금 들고 있지 마라. 네. 딴 거라도 이렇게 가져와 가지고 일단 자산을 사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은 말씀드린 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시기는 아니죠. 예, 지금은 경기 확장을 보고 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숏캐시하는 국면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하반기 전망도 숏캐시는 일단 좀 이전에 있었던 그런 전략이었는데 그건 좀 접어두고 지금은 경기 확장 쪽에 맞춘다. 그리고 좀 위험을 감수하기 위해서는 결국 좀 대형주 쪽으로 가는 것도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대형주 중심으로 바라보자라는 이야기도 전해 들었고요. 성장주 비중 축소 유효하다라는 말씀 전해 들었습니다. 자, 의미 있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지금까지 SK증권 최성원 리서치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이렇게 빨간맛 1부까지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